이스라엘-이란, 사흘째 격돌 중동 전쟁, 장기화 경고 등.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흘 연속 상호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 긴장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거점과 무기 저장 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통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위기업 LB 시스템즈의 주가는 이날 5.43% 급등하며 전쟁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수익은 단기적일 뿐, 글로벌 원유공 급망 차질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기존의 국지전 차원을 넘어선 장기 소모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외교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동 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유가 급등과 세계 경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킹스 시위, 미 전역 강타LA 폭력 충돌 격화. 노킹스라는 구호 아래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격렬한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돌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도심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빠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정조치와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는 이번 사태를 극단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론은 이들 시위대의 정치적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이민 정책과 사법개혁 강행에 따른 사회 분열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오는 중간 선거와 대선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잉 20년 항공 수요 하향 조정 미래 항공산업 우려 확산. 보잉이 향후 20년간 전 세계 항공기 수요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지며 항공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보잉은 글로벌 여객 및 화물 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주가는 1.68%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특히 중국 및 신흥시장 내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항공사들의 투자 위축을 수요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항공기 제조뿐 아니라 엔진, 부품,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세가 한계에 이르고 친환경 항공기 전환 비용이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잉 발표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항공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인 은퇴 상식 낙제점 금융문맹이 초래할 재앙. 최근 실시된 한 은퇴준비 퀴즈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기초적인 연금 및 노후 자산관리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퀴즈 응답자 중 70% 이상이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기나 인출 전략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투자와 복리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문맹 상태가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등 구조적 위험 요인과 맞물릴 경우 노후 파산자가 폭증하는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금융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세금 전략 등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 필수이며 이를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트럼프 관세 연착륙에 도움될 수도.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중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이먼은 단기적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대중무역전쟁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소매,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 원자재 및 부품 가격이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도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이먼의 발언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려는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6. 트럼프 취임 150일 글로벌 금리 정책 교착 국면 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150일이 지나면서 글로벌 금리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과거처럼 일제히 금리를 인상하거나 내리는 동조화 전략에서 벗어나 각국의 정치경제 조건에 따라 파편화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확대, 감세 정책, 국방비 증액 등이 세계 인플레이션과 성장 패턴을 비정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정책의 불일치는 글로벌 자본 흐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오가며 불안정한 시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결국 각국의 환율 전쟁 및 정책 혼선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연준과 ECB, 금리 정책 분기점의 선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더 이상 동일한 통화정책 궤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내고 있습니다. 패드는 미국의 고용시장 강세와 견고한 소비를 바탕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있는 반면 ECB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둔화, 이탈리아 재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유연한 금리 완화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양대 중앙은행의 정책 불일치는 유로-달러 환율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특히 유럽 수출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달러 강세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통화 약세와 상충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디커플링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협력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